네, 환절기를 한참 지나는 2022년 11월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한 해가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있으면 12월이고, 이제 시간이 이제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비슷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병복이라는 이 점을 급하게 느낄 때 어떤 경사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간에 완만한 경사에서는 시간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뭔가 경사가 급하게 올 때는 시간에 이제 가속이 붙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무엇인 가속도가 붙게 되면 우리가 피부로 이제 가속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가속도를 느끼게 되면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 이제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간 한 해가 아니었나.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는 그런 한 해였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붙으면 좋은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있듯이 이제 나쁜 날도 오는 법이고, 그리고 좋은 날 때는 경사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라간다는 거는 나가 내 아의 힘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바득바득 이제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잡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저것 잡게 되고 긁어 모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술적인 힘을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라고 말하는 것인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이제 각도가 이제 밑으로 하향 곡선을 타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하향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추락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고, 이제 추락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의 뭐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보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중력의 힘만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삼라만상의 원리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잘은 깨닫지 못하지만 중심을 향해 돌고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도 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는 것은 어떤 가운데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본질일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 유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본성에 취합되어 있는 교집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런 무거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는 돌면서도 그 주위를 뺑뺑 돌고 있는 그런 존재인 듯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돌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별이 초신성이 폭발하듯이 이제 그 생명을 다하게 되고, 이제 또 다른 별들의 재료가 되듯이 이제 우리가 언젠가 생을 다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유산이든 뭐 나의 육체든 무엇이든 간에 자연계로 돌아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생명에 순환되는 이런 원리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락하는 것과 상승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재산을 모으려고 성공하려고 입신양명을 하려고 이게 바닥바닥 올라가는, 지금도 그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군상일 것이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많은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체력도 소진돼야 되고, 감정의 상처도 받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남의 실패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인간 군상이 살아가는 이제 상승 곡선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무엇인가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먼저 잡은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잡을 게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잡을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승 곡선에서 허퉁하겠죠. 참 허퉁할 일이에요. 상승 곡선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는. 네, 그 중에 요령지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레버리지가 됐던 무엇이든 여러 가지 뿌리라도 잡고 올라가면서 먼저 올라갔다. 그러면 정상에서 이제 서 있는 즐거움을 잠깐 맛보는 것이고, 이제 그러하나 삶이라는 게 뭐 인간의 삶이든 우리가 말한 물질 세계든 간에 중력이라고 표현되는 그 잠재 에너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삶이라는 게 스스로도 도는 것이고,
스스로 돌기 때문에 어지럽기도 할 것이고 스스로 돌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팽이처럼.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거기서 원심력을 활용해서 그 다음날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든 무엇이든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아주 강력한 뭐 우주로 본다면 우주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은하도 공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양계도 공전을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의 한 2.5바퀴 정도 동고로 알고 있어요. 공전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우주 중심에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아주 무거운 물질,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고, 빛이 없다는 것은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겠죠. 머금고 뱉어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주 존재에는 굉장히 빛을 머금고만 있는,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걸로 소위 말하는 암흑 에너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암흑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주를 구성하는 거의 한 8알이 암흑 물질이지 암흑 에너지니까. 그럼 우리 삶도 그럴 것 같아요. 막상 나는 돌면서 정신없고 한 바퀴 돌아서 하루를 원심력으로 살아냈으니 이제 그 다음날에 한 바퀴 돌았더니 또 한 번 원심력이 생기면서 그게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이 되면 1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형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본질적인 거,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말하면 진선미겠죠.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시작점이란 건 진리를 아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며 마지막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리를 아는가? 진리를 모르면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하는 우주 중심의 그 무엇인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인 것 같은데 당장 자기 주위로 보면 물질적인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다른 행성에는 가스가 많고 어느 행성에는 다이아몬드가 많고 다이아몬드 만들면 행복할 것 같고 뭐 내 땅에는 여기 가스밖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다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이로 본다면은 20대하고 30대라는 나이는 기반을 다지는 나이대에 해당한다고 말을 해야만 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20대, 30대라는 나이는 완성될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고령화라는 거는 나이의 중위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0대, 30대는 중위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젊은 나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정과 자진이 계속될수록 이 원심력이라는 게 확고해 주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천체도 확고해 주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10살이 새로운 별이 돼서 확고함을 가지겠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큰 천체 근처에 부딪혀갖고 쪼개지거나 흡수당하거나 가스로 이제 분산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우주 중심에 가까이서 만들어진 새로운 별 같은 경우는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분해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멀리서 만들어진 별 같은 경우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 자체를 말해주지 못하고 사그러질 수도 있겠죠, 일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이런 궤도에서 20대, 30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행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별들 중에서 이제 지구형 행성이면은 이제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품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진화의 단계로 봤을 때, 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대, 30대가 바라보고 있는 별들은 나보다 훨씬 큰 별인 것 같고,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거나, 너무 무거운 블랙홀 근처에 있어서 자꾸 몸이 망가질 것 같거나, 막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운 좋게 본인이 골드락스에 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겠죠. 그러나 20대 30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단단해지고 완성된 형태의 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스 자체가 돌아가면서 서서히 무거운 물질을 예를 들어 철이라고 하면 이 철을 가장 핵 쪽으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행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내가 자기장까지 펼치고 하기는 어려워요. 철이라는 게 융합이 되고 거기서 녹게 되면서 액체화되면서 여기서 자기장이라는 게 뿜어져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 별을 스스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20대하고 30대라는 거는 이미 완성 자체를 바라는 거는 좀 앞서간 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대, 30대 정도가 된다면 어디까지나 철을 내 내부에서 녹여야 된다. 그러니까 철을 일단 머금어야 녹을 거 아니에요. 머금으려면 회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전의 방향이 대부분 일정하게 왼쪽으로 돌아가요. 우주의 대부분의 행성은. 그건 처음에 이제 폭발했을 때 에너지에 받는 힘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관성 때문에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내부에 철이 없으면 자기장을 못 만듭니다, 결국은. 철이라는 건 가장 안정적인 요소이고, 이게 이제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액체화되면서 이게 구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장을 뿜어내면서 태양풍도 맞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30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별이 돼서 여기서 뭐 광산도 있고 뭐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이렇게 꿈꾸기에는 역시 빠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부동산에 노출이 되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제 20대와 30대를 지나는 단상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여전히 철을 머금고 이제 고열과 고압을 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이고 그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만이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은 그게 인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매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위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잘 슬기롭게 보내야 되겠죠. 궤도를 이탈하게 돼서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암흑물질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빛이라는 거를 반사해낼 수 있으면서 이 안에서 이제 단단해진 행성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돌아야죠. 근데 돌만해요, 인생이라는 게. 한번 돌면. 그게 관성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인간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태어난 이상 모든 별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우주 질서 속에서 자기의 궤도를 찾아가면서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 생이 닿게 되면 자연계 속으로 가스를 분출해주고, 이런 이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자신의 회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속에 왜 태어났는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태어난 이상 가치가 부여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미학적 관점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탐구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가 선악을 구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한 진선미라는 철학적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40대로 넘어가면서 40대에는 이제 단단함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돼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애적으로나 사회적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단한 시기를 40대에 보내는 게 현명하고,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이제는 이 단단함 속에서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정신적 유산이든 자신의 재물의 꽃이든 아니면 인간미의 뭐 극점이든 어느 쪽이든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그 체력의 한계가 다가가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추구를 하게 돼야 되고, 또 추구함이 옳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지금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서 슬플 수는 있겠으나, 열심히 돌다 보면은 비비고 누르다 보면은 안쪽에 철이 있으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녹아야 그 자기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자신의 위력이 되는 거예요. 녹지도 않는 생철 가지고 자기장이 없다고 한탄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돌다 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이제 녹게 되면 자기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는 급하다면 급할 수 있고,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우리가 이제 단단해지기 직전까지는
열심히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돼요. 그래야 고열과 고압이 형성이 돼요. 고열과 고압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뜨거우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철이 녹아요. 핵에서. 그래서 자기장을 뿜어낼 수 있고, 이 자기장이 뿜어져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뭐 탄소 기반이라고 하면, 뭐 규소 기반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세포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50대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종이 분화가 있겠죠. 60대는 그 종이 분화하는 이 생명 세계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 30대에 60대의 즐거움을 노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 30대 또 50대의 생명의 분화, 이거를 또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어디까지나 도셔야 돼요. 돌다 보면은 버거울 거예요. 고열과 고압 때문에. 그래야만이 40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세포막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됐던 투자의 세계가 됐던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당연히 잘 갖고 와야 되겠지만, 돌면서 소위 말하는 인생길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놓여있는 지점이 어느 쪽인지, 이 지점에서 어떠한 것이 최선인지, 어떠한 것이 필요 없는 행동인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철학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그 자체, 아름다움의 시작점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는 돈은 한편 이 물질세계나 또 정신세계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원리이기도 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 30대에 돌지 못하면 40대에는 그대로 식어버립니다. 고열과 고압이 없는 행성에 자기장이 형성될 수는 없고, 생철은 결국은 딱딱해지면서 부서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투자의 세계, 당장 이 단적인 걸로만 봐도 20, 30대 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울 테고,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알려준 사람은 없고, 막 이렇게 답답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철학적 소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존재하지만 이 정서의 세계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의 그 반대만큼은 공기라든가 대기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돌면서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한 강렬한 고압과 고열에 의한 이제 희망을 욕망을 가지시겠지만, 그러는 한편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그 비어있는 그 부분이 있죠. 뭐 대류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이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있는데,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철학적 소산에 대한 향수를 가지면서 도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이제 많은 기대감, 또 이제 문제점, 개인을 떠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제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 30대를 거쳐가면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갈등의 요소, 이제 돌긴 돌아야 되는데, 돌다 보니 버거운 고열과 고압, 여기에 대한 미래는 특별히 말은 해준 적은 없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는 자기장 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도 돌지만 무엇인가 근처를 돌고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으로 말하면 중력이라는 게 형성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치면은 그 자체의 인간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끌고 당기고 하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제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유지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30대 분들께서 쉽지 않고 고민이 많은 게 이제 많이 느껴진 요즘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은 도셔야 돼요. 돌다 보면 고열과 고압이 노출될 것이고 버거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철은 녹지 않아요. 철이 녹지 않으면 자기장이랑 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 여러분들은 40대의 세포막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두에게 공평한 과정입니다. 대부분. 서로 상황과 서 있는 자리가 틀릴 뿐이지 각자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내년 한 3월 넘어가고 한 6월 넘어가면 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들 버겁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뭐 도는 결과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장의 형성을 위해서 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어차피 돌게 돼 있어요. 이 세상사는. 그 속에서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궤도에서 엄청 이탈돼서 빛이 없는 곳에서 암흑 에너지 속에 묻히는 것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행성으로 자라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어쨌든 올해까지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도시면서 버겁더라도 좀 버텨보세요. 아셨죠?